안녕하세요. 김슬기입니다. 어, 어제 동영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더라고요. 항상 올리고 나서 후회 많이 해요. 제가 그랬잖아요. 완벽하지 않다고. 어제 왜 그렇게 많이 울었냐? 그게 딱 1년 전 영상이더라고요. 25년 5월달. 근데 그게 이제 선거 6월 3일 날, 작년 6월 3일 날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나 봐요. 근데 어제 말하는 건 저는 그 감정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저렇게 많이 울지? 그래서 어제 말하는 거를 좀 보니까, 아, 작년에 들었던 감정이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. 재작년 12월에 그 계엄이 있었는데, 그때 제가 마침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. 그렇게 계엄할 때 제가 우리 친구들 다 데려다 주고 아마 어, 저녁 시간이었잖아요. 제가 이제 뭔가를 또 먹으면서, 항상 먹잖아요. 뭔가를 먹으면서 그 뉴스를 봤단 말이에요. 근데 저 그때 기억나요. 제가 소파에서 떨어질 뻔했어요.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고 뭐 사사건건 뭐가 막히고 막 이래서 뭐 위기다 이러면서 계엄을 선포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난 내가 귀를 의심하고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? 요즘 계속 재판받고 계시잖아요. 어, 오늘도 좀 어떤 판사님, 뉴스 보셨죠? 그, 김건희 전 여사님 관련해서 그 재판 하시던 판사님, 아이고, 하여튼 요즘 되게 바쁘잖아요. 그거 내란 혐의 있다 막 해가지고, 막 이렇게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기는 해요. 왜냐하면은 저는 또 목회자고 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도 맨날 바뀌고, 저는 제 소신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 저는 인물만 봐요. 뭐 당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됨됨이, 그 사람의 공약, 그 다음에 활약상, 인물, 그리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것들 되게 꼼꼼히 보고, 선거 전에 많이 날라오잖아요. 이렇게 팜플렛도 오잖아요. 전 그거 되게 굉장히 꼼꼼하게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것만 보고, 사실은 지지하는 정당도 매번 바뀌어요. 저는 그래서 파란 당이었다가 빨간 당이었다가 소수 정당이었다가 막 바뀌기 때문에, 저는 정치색이 거의 저는 중립이고 없는 사람입니다.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건 있죠. 내가 원하는 이 사람 되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당이 조금 더 이렇게 편제돼 있을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바뀌는 거지. 사실은 저는 정당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을 여긴, 이 사람이 별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당에 속해 있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찍어주고, 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. 저는 철저히 그 공약과 그 사람의 활약상과 경력과 그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, 재작년에 12월에 그 일이 있고, 어, 그때 감정이 어땠냐면은 그 5월 달까지, 그 6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었던 며칠 전이더라고요. 그 찍은 날짜가. 저는 어땠냐면은 그냥 우리나라 생각만 해도 그냥 울컥울컥 했을 때였어요. 근데 그 당시 한국사를 되게 열심히 좀 그래도 하려고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한국사를 주기적으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, 안 했다가 또 놓고 있었다가 또 다시 이러면은 안 되지 싶으면 또 다시 보고,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. 제가 꾸준히 공부를 못하고, 전 항상 그래요. 뭐든지 꾸준히 못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되게 그냥 우리나라 생각만 하면 괜히 눈물이 나고, 막 그때 다
수습이 어느 정도 됐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실은 눈물이 나고 막 이랬었어요. 어,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고,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. 저는 정치색으로는 정말 아무 색깔이 없는 사람이고 또 특별한 철학도 없어요. 예. 근데 다만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격동이 몰아치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굉장히 제가 그때 놀랬던 것 같아요. 놀랬고, 그 다음에 사실은 모든 대통령이 다 과오가 있잖아요. 그죠? 과오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그 과업도 있고, 그죠? 잘한 것도 있으시고, 어,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심정이 되게 복잡했고, 어, 그 공부한 내용이 보면은 눈물 나는 내용이 많잖아요. 그게 막,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또 미스터 선샤인을 또 마침 봤어요. 그러니까 이게 다, 이게 짬뽕이 되고, 게다가 저의 또 가장 큰 변수, 강력한 변수, 갱년기. 그게 겹친 거죠. 그게 겹쳐가지고, 아, 엄청 울더라고요. 제가 어제 보니까. 전 또 그 영상을 편집하면서 또 울었어요.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? 그래서, 아, 갱년기는 못 말려. 사춘기보다 더해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저는 사실 지금도 사실 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. 제가 어떤 그런 말을 하는 게 다 조심스럽고. 저 어제, 그저껜가? 그 어린이날 가가지고 그 찍었던 거에서도 분명히 여기 왼쪽에 빨간당 후보께서 서 계셨고, 그 다음에 저 들어가는 오른쪽과 정면에는 또 파란당 후보들이 다 서 계셨어요. 근데 이상하게 영상에는 파란당 후보만 이렇게 찍혔더라고요. 또 되게 적극적으로 이게 화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,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의도하고 찍은 것처럼. 아,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, 제가 오늘, 제가 왼쪽이 훨씬 예쁘고 눈도 크고 예쁘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이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. 지금 안경을 좀 다른 걸 썼거든요. 그랬더니 오른쪽이 너무 달라 보여서 아이섀도우를 조금 칠했더니 한 대 맞은 것 같네요. 한 대 맞은 것 같다. 그치? 스스로 한 대 때리고 싶네. 하여튼, 아유, 이렇게 말하다가 옆으로 새도 이해하세요? 하여튼, 그래서, 그것만 봐도 내가 무슨, 이상하다. 왜 내가, 그냥 아는 사장님이시고, 그 사장님이, 또 내가 얘기하면은 또 굉장히 또 편향되게 얘기가 될 수 있어. 내가 지금 상황이 그래요. 그게 내가 얘기를 못 하겠어. 그래가지고 화이팅, 화이팅 한번 해드린 거예요. 저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뭐 그런 것과는 별개라는 거. 상황이 어제 그때 5월 5일 이게 좀 달라졌구나. 이게 삐뚤어졌구나. 이게 삐뚤어졌네. 이상하네. 에휴, 얼굴이 삐뚤어지니까 안경도 삐뚤어지네요.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. 안경점 가서 맞춰야 되나? 하여튼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. 안경이 삐뚤어져도 이해하세요. 지금 얼굴이. 얘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웃기니. 나는 웃기도 잘 웃고 울기도 잘 우는 것 같아. 되게 사람이 유치하죠.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유치하지. 옷도 유치하게 입고 이렇게 모든 행동하는 게 좀 유치해, 사람이.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? 저 정신연령이 중2예요. 중2병. 평생 중2병이야. 항상 사춘기. 그래서 제가 요즘 MBTI 많이 하잖아요. 저번에 말씀을 드렸나? 저 INFP예요.
철저히 피야. 아무 계획 없어. 늘 즉흥적이고 그냥 화도 버럭버럭 그냥 나고 울기도 잘 울고 웃기도 잘 웃고 왜 이렇게 또 웃기도 잘 웃어. 나 같은 사람 장례식장 가면 안 되잖아. 막 울다가 막 엉엉 울어 막 슬퍼서 이렇게 남들도 울어도 그냥 되게 우아하게 우는 사람들 많더라고. 나는 이렇게 울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되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장례식장 왔는데 딱 붙은 바지 입고 와가지고 바지 먹은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사람들 보면 울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. 웃음이 나. 그래서 내가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미쳤구나. 저 그래요. 중2병이에요. 중2병. 그 정신연령 중2야. 중2예요. 어쩔 수 없어. 이게 내가 그때 중2 때 뭔 일이 있었나 봐. 그러니까 이게 정신연령이 거기서 고착화돼가지고 크질 않아. 예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이게 굉장히 또 심리적이고 굉장히 정신적인 얘기야. 굉장히 학문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. 내가 무슨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의 그 태도와 뭐 어떤 그런 정신연령 그거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. 중요한 얘기할 때 항상 짖더라.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. 아니 딴 거보다도 진짜 이건 있어요. 어떤 사람이 맨날 뭐 그 사람 돈 많아? 그 사람 건물 몇 채나 돼? 재산 얼마나 돼?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돈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은 어려서나 이렇게 성장할 때 그 사람이 살아왔을 때 굉장히 그거 겪은 사람들이고, 예. 그 다음에 그 열등감이나 이런 거 겪은 사람들이야. 재산에 의해서.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가 보다. 그리고 뭐 하여튼 정신연령을 결정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? 제가 그랬잖아요. 제가 중2인 것 같다고. 그런 얘기 왜 그러냐면은 인생을 이렇게 쭉 한 60살 살았다. 60살 살았을 때 어떤 항상 어렵거나 항상 잘 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어려움이 만약에 있었다. 예를 들어서 20살 때 큰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다. 그때. 그럼 거기서 멈춘대요. 성숙하지 않는데. 크질 않는데요. 그러니까 60살이 돼도 20살인 거예요. 진짜예요, 그거. 그래서 트라우마를 되도록이면 안 겪을 순 없잖아요. 겪고 싶어서 겪는 게 아니니까 안 겪을 순 없는데 그거를 회복 탄력성에 의해서 잘 극복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성장하고 크는 거예요. 자기 몸의 나이에 맞춰서 정신이 클 수 있어. 근데 그거를 잘 극복이 안 되고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고 근데 극복이 안 됐다. 그럼 거기 고착화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제가 모든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모든 좋아하는 취향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나는 진짜 중학교 여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저를 봤을 때.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어른들은 한 50살 넘으면 트로트가 좋아지고 그죠? 그리고 자신에 맞는 연령대에 비슷한 스타들을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요. 나는 한 번도 내 연령대에 맞는 스타를 좋아해 본 적이 고등학교 때까지였어요. 가수 이승철 쫓아다녔을 때 이승철을 되게 좋아했거든요, 제가. 그래서 막 이렇게 콘서트도 가고 63빌딩에서 콘서트하고 막 진짜 그랬을 때 외에는 그 이후로는 내가 나이만 먹었지 그냥 중학교 여학생
그 희야 불렀을 때 오빠 좋아했던 그때 그 여학생에서 크질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승철이 나이가 드니까 별로 좋아지지 않는 거야. 그냥 내가 오빠라고 부를 만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오빠라고 부를 만한 남자 스타들을 좋아하더라고 제가. 근데 그 어떻게 마음이 그런 걸. 그 이후로 좋아했었던 사람이 별로 그냥 그 이후로는 누굴 좋아했더라? 별로 없었나? 하여튼 그러다가 하여튼 그러면 취향이 나오잖아. 근데 지금 현재는 누구냐고요? 아유 단종 전화지.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. 단종 전화라고. 하여튼 그렇게 항상 보면 저보다 지금은 거의 아들뻘들을 좋아하고 있어요. 아들뻘이에요. 근데 나한테는 오빠 같은 거야 막. 오빠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있는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인 거예요. 진짜예요 이거. 미치겠어. 나도 철 안 들어가지고 우리 딸이 저보다 언니 같다니까요. 그래서 저도 알고는 있어요. 근데 내가 알고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. 왜냐면은 내가 어디 가서는 또 연기할 수 있잖아요. 이런 거 티내면 안 돼. 이러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갔다. 거기서 중이같이 행동하면 안 되잖아. 그죠? 요번에도 중이같이 행동한 거 있어. 내가 강사님한테 우리 센터 애들 막 자랑하고 그랬잖아. 중학생들처럼. 그런다니까. 어쩔 때 좀 이렇게 질질 셀 때 있어요.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셀 때 있어. 있어. 있는데 조심해야지. 조심해야죠. 알고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. 나이에 맞춰서 연기해야 되겠다. 그건 진짜 연기예요. 왜냐하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아이는 중2 여학생이야. 크질 않았어. 그때 뭔 좌절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은 안 나거든요. 근데 크질 않았어요. 잘해야 고등학생이다. 여고생. 안 컸어요. 저 10대예요. 티네이저야.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. 어떻게 50대 중반의 여성이 티네이저 진짜 한 40살, 40년을 못 컸어요. 40년 못 컸어. 하여튼 그렇다는 사실. 티네이저라는 거. 근데 그게 젊게 산다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. 못 큰 거야. 그러니까 상처도 10대 여학생처럼 받고 질투도 10대 여학생처럼 하고 그러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못 크지? 어떻게 하면 크지?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트라우마 뭔지는 모르겠지만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지? 라고 생각을 맨날 해요. 진짜. 근데 잘 안 되네요. 잘 안 돼요. 근데 또 어쩔 때는 또 되게 막 나 되게 늙은 사람 같다라고 생각할 때도 순간도 있어요. 근데 대체로 저의 생각과 취향과 뭐 이런 것들이 나는 10대 여학생 같다. 너무 유치하다. 그런 생각을 하죠.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요. 어버이날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. 교회 가셨는지. 안 받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메시지만 보내놨어요. 문자는 보실 줄 알아가지고 엄마 사랑해요. 어버이날 축하드려요. 이렇게 엄마한테 갈래니 너무 힘들고 전화만 드렸습니다. 우리 딸한테도 문자 한 통 했어요. 너가 우리 딸로 내 딸로 태어나줘서 엄마 아빠를 어버이로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. 전 진짜 고맙거든요. 하여튼 그래서 어제 광광 울었다는 거
영상 편집하면서도 울었네. 우리나라 생각하면서 울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애국자는 아니고 그냥 저 감성이 그렇게 센치해요 원래. 원래 굉장히 낭만적이랍니다 제가. 그리고 굉장히 잘 울고 잘 웃고 예 그런 스타일이고 철이 없어요. 그래서 철이 안 들어요. 저 40년 철 안 들었어요. 되겠어요. 그래서 지금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. 내가 그렇게 감성적으로 좀 감성적이고 예민하고 그런 거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. 그죠? 근데 그거를 참 그렇게 아쉬운 게 뭐냐면 그거를 작가들은 잘 표현을 하잖아요. 자기의 그런 걸 강점으로 해서 작가나 음악가들은 그거를 진짜 잘 표현을 하잖아요. 그래서 왜 40대 음악가가 걸그룹 노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뭐 한 40대 작가가 학원물 쓸 수 있는 거고. 아, 나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지. 그런 창조적인 어떤 그런 거를 지금 이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안 되는 거죠. 안 돼요. 그게 잘 안 돼. 그거는 정말 타고나는 재능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안 되겠더라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술가죠. 예. 그거는 좀, 예, 부럽긴 해요. 그리고 이제, 저희 언니는, 언니한테 전화했더니 언니는 합창단을 뭐 두 개인가 이렇게, 하고 있거든요. 경기도에서.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무슨 어디 무슨 시설 뭐 어디더라 무슨 경로 뭐 그런 거 있대 노인복지관 같은 그런 무슨 시설에 가가지고 로비에서 합창 그 위로하는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행사가 있나 봐요. 그래서 거기 간다고 출연한다고 그러면서 6곡을 외워서 불러야 된대요. 근데 언니 그때 저번에 그 합창대회에서 부른 그런 팝송도 부르고 막 그랬더니 팝송 한 곡 들어가 있어. 그래서 첫 곡이다 야 하면서 오드리 헵번의 문리버 부른다고. 그거 쉽잖아 그랬더니 야 은희야 근데 그거 외워서 부르는 건 또 다르다 그래. 외우는 게 참 어렵대요. 그래서 그래 맞아. 그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 항상 후렴만 외우잖아요. 외국 곡은 그쵸? 예? 리버 이러잖아요. 근데 그걸 다 외워서 악보 안 보고 외워서 불러야 된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언니가 어떡하지? 틀리면 어떡하지? 해서 내가 이거 틀리면은 립싱크해. 틀릴 것 같으면 립싱크하라고 그랬더니 야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게 산다. 언니가 저보다 2살 많은데 제가 보기엔 언니는 여고생, 나는 여중생. 둘 다 못 컸어.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저는 한국사 공부 왜 하냐고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? 50이 넘은 여자가? 나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. 그냥 재밌어서 해요. 그냥 재밌어요. 한국사 1급 좀 땄으면 좋겠다. 그거 소망인데, 뭐, 시험 보러 가는 게 귀찮아. 공부하는 건 안 귀찮은데요. 좋아하는데, 시험 보러 가는 게 귀찮아요. 예. 그게 귀찮아. 근데, 따면 좋죠. 예.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. 왜냐면은, 2급까지는 땄는데, 맨날 그랬잖아요, 제가. 80점이 안 나온다고, 70 몇 점 맨날 나오니까, 약이 올라가지고, 한 1급 땄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 하죠. 근데 1급, 그거 있잖아요. 초급과, 몇 급이라고 돼 있지? 기본과 심화 이렇게 나누는데요. 기본에서 몇 점 이상이면은 뭐 몇 급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심화도 뭐 몇 점 이상이면 몇 급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, 1급은 이제 80점 이상인데, 심화는 보법이 달라요. 보법이 다르게 공부를 해야 돼. 왜냐면은, 정말 우리나라가 뭐 미국은 몇백 년이지만 우리는 진짜 몇천 년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료가 너무 많아. 너무 많아요. 낼 게 그냥 너무 많아.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진짜 100년, 200년, 300년, 400년, 500년, 600년, 700년, 800년, 900년, 1000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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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0년
와, 다 공부해야 되고, 사실은 기본은 먼저 나왔던 시험들 있잖아요. 그 뭐라 그러지? 먼저 나온 시험. 아,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. 기출문제. 기출문제만 몇 개, 이제 한 5개 정도 풀어보고 해설 영상만 이렇게 봐도, 에이, 그냥 다 통과돼요. 근데 심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안 돼요. 나왔던 데서 나오지 않더라. 잘. 너무 새로운 사료로 이렇게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후려치니까 후려쳐! 보면은, 이런 게 있었나? 그래요. 그게 심화야. 심화는 후려쳐. 그러니까 제가 1급을 정말 따고 싶기는 해요.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. 내가 7.8기로 미용 자격증 땄는데 그 꼴 나겠다. 그 꼴 나겠다. 이건 7.8기가 아니라 70.80, 71기로 될지도 몰라.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근데 그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한국사를 공부하는 거 의미 있고, 세계사도 마찬가지.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인문 어떤 소양을 좀 높이고 싶은 사람한테는 영어 공부와 역사 공부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예. 여러분도 그런 취미 한번 가지세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예. 도서관도 많이 다니시고 운동도 좋지만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열심히 살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도 26분이나 찍었네. 차디찬 바닥 위에 흩어진 조각들 한순간에 비명이 되어 깨어져 버렸네. 긴 쓰기 나의 인생아, 뜨거운 금가루로 상처를 메우고 빛나는 흉터를 가진 명품이 되어가네.